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현지지도 기념일을 맞이한 보건산소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를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던 영광의 그날을 가슴 뜨겁게 혈이켜보고 있습니다. 평양시 교회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공장을 두고 모두가 정말 명당 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고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공장 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이구 토전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경치 좋은 평양시 여러 곳을 거듭 밟아보시면서 이처럼 그 총신한 공기가 흐르는 이 자리에 공장 토전을 직접 잡아주셨습니다. 2016년 9월 14일 정말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새로 입도선 우리 공장을 찾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자신께서 공장 토전을 잡아주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공장이 훌륭하게 일도섰다고 말씀하시면서 보건산소공장은 우리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중진에 적극 임하지않은 작고도 큰 공장이라고 정말 뜻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그 말씀을 받아내면서 우리가 맡고 있는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데 대해서 더욱 가슴 뜨겁게 새겨안게 되었습니다.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관리 운영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의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보건산소공장이 건설됨으로써 질 좋은 의료용 산소를 꽝꽝 생산해서 병원들에 보내줄 수 있게 됐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을 위한 보람 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았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즐겁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건산소공장은 조선노동당의 인민관,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 정신이 집약되어 있는 공장이라고 하신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그날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겨안고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공장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설비들을 애어 관리해서 질 좋은 의료용 산소를 더 많이 생산 공급할 불타는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우리 당의 혁명 전통을 주체혁명의 영원한 핏줄기로 줄기차게 이어갈 불같은 인류 많고 각지 청년 학생들이 혁명 전적지들을 끊임없이 답사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은 삼지연 혁명 전적지를 답사했습니다. 답사자들은 삼지연 대기념비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각 인사를 드렸습니다. 답사자들은 당중앙의 흉흉한 용도에 의해서 삼지연 혁명 전적지가 혁명 전통 교양의 교점으로 훌륭히 꾸려진 데 대한 강사의 해설을 들으면서 삼지연 못가와 부주제 군상동을 돌아봤습니다. 삼지연 대기념비와 부주제 군상들, 삼지연 못가의 혁명 사적들을 돌아보면서 답사자들은 항일의 혈전 만리를 해치시어 조국 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 업적과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난을 해치며 싸워 승리한 항일 선열들의 백절불굴의 투쟁 정신, 열렬한 조국의 애를 가슴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용도 따라 항일혁명 투사들이 걸었던 혁명의 길을 자신이 직접 걸어보면서 정말 얼마나 간과한 권한과 시련을 헤쳐 오늘의 승리와 우리들의 행복이 마련되었는가 하는 것을 더욱 뼛속 깊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무비 담력과 배짱, 탁월한 연근술로 삼천리 강산의 저강복의 새봄을 나눠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 업적과 항일혁명 선열들이 발휘한 투철한 수령 결사왕의 정신을 다시금 가슴 뜨겁게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이팔 비난론 연합기업소 청년들은 마전혁명 전적지를 답사했습니다. 마전혁명 전적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전민항쟁 노선을 받들고 흥남 지구에서 활동하던 조선인민 혁명군 서부대 성원들의 자취가 스며있는 것입니다. 답사자들은 혁명 전적지의 수경지 자리와 항일혁명 투사들이 남긴 구호문헌들을 돌아보면서 항일혁명 선열들의 백절불굴의 혁명 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 정신으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용도를 충성으로 받들어갈 불같은 교리를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나라 반일민족 해방투쟁에서 큰 몫을 담당 수행하여야 할 흥남 러던계급의 투쟁을 저직하시고 그들을 전민항쟁으로 불러일으키시기 위하여 일찍이 박금준, 김소균 동지들을 비롯한 유능한 정치 광장원들을 파견해 주시고 1937년 9월과 1938년 8월 신흥에 진출하시어 흥남의 전민항쟁 준비 사업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1943년 2월 세 번째로 신흥에 진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신흥군 소공리 두무병 밀령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서부대 서저 책임자들과 정치 공작원들의 회의를 서집하시고 전민항쟁을 위한 조국해방 3대 노선을 다시금 밝혀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 3대 노선을 관철하시기 위하여 함남도와 강원도의 여러 지역으로 서부대들을 파견하셨는데 여기 흥남으로는 김일동지를 책임자로 하는 서부대를 파견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전 혁명 전정지 정점에 올라와 보니까 저 마전 유원지와 마전 휴양각, 저 마전 휴양소들이 한눈에 쭉 바라보입니다. 저 행복의 창조물들과 행복의 웃음소리가 항일혁명 선열들이 얼마나 값비싼 피위 대가에서 마련되게 되는가 해서 다시금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역사적인 시정 연설을 높이 받들고 단촌 발전소 건설 사단 군인 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이 맡은 대상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 지지에서는 단천 1호 발전소 설비 조립과 함께 발전 설비 수송과 물길 건설에 계속 박차를 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안전성 여단과 자강도 여단을 비롯한 건설에 참가한 군인 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은 어려운 공사과제를 도맡아 수행하면서도 건설장적인 실적을 높이는 데서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조선인민군 선철주 소속부대 군인 건설자들도 단천 1호 발전소 설비 조립과 함께 건축물 공사도 입체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역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제시하신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일념 한껏 떨쳐나선 각지 경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생산적 악령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사리원 방직공장 초급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청년 돌격대 활동을 힘있게 벌려서 인민경제계획 완수자 대우를 개선 누리고 있습니다. 올해 진군의 승리적 전진을 우리 청년들이 앞장에서 마련하자 이런 요리였고 청초부터 청년 돌격대 활동을 힘있게 벌려왔습니다. 이 과정에 3년분 그리고 2년분 또 연간 인민경제계획 완수자들의 수가 날을 따라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2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초과 완수한 사추천 직장의 성설성 동무가 3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제일 먼저 완수하고 오늘도 충성의 순회길을 앞장서 내달리고 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직포종합사업반의 김은희 동무와 1직포 직장의 송철심 동무, 3직포 직장의 류효정 동무들을 비롯해서 7명의 동무들이 2년분 계획을 초과 완수했습니다. 정말 순간도 기대를 멈추지 않고 만가동, 만부하의 동험을 올렸습니다. 현재 공장적으로 140여 명의 청년 농명원들이 연간 계획을 완수했는데 우리는 이들의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계기와 종합 그리고 동명원들의 심리에 맞게 진행해서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또 경험 교환 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신의주 가방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학생들의 기호와 취미, 미감에 맞는 가방과 여러 가지 제품 생산을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내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이면서 새 기술들을 생산에 적극 도입하는 한편 합리적인 작업 방법들을 받아들여서 가방의 형태를 부단히 개선하고 제품의 질을 최대한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노동신문은 일면이 당의 웅대한 사회주의 농촌건설 구상을 높이 받들고 각 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충성의 돌격전, 치열한 초려전을 들이대며 농촌 살림집 건설 성과를 부단히 확대하고 있는 소식과
각 도당위원회와 시군당 조직들에서 농촌 핵심 진지 강화를 중액적인 문제로 들어지고 농업 부문의 일꾼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쌀로서 당과 혁명을 보위하는 참된 농촌 혁명가, 열렬한 애국자들로 옥색에 준비시키고 있는 소식. 그리고 각지 농촌들에서 농업 근로자들을 농촌 혁명의 담당자, 애국적인 근로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소식과 해주시 송미농장벌에 펼쳐진 풍요한 논뼈 작황 사진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시어 강국인민의 존엄과 영광 끝없다, 이런 제목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4돌 경축 대공연을 본 인민들의 격정의 목소리를 전하는 기사를 사진들과 함께 편집하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후대 사랑을 전하는 기사들과 인민의 심부름꾼인 우리 일꾼들에게 있어서 청렴 결백은 사업과 생활에서 철칙으로 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 쓴 기사, 그리고 자력갱생 교양에 대한 정치 영어 해설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3년에 당정책 관철을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일꾼의 능력이다, 이런 제목이 걸고 토론과 논쟁의 방법으로 단위 발전의 가장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방도를 찾는 것은 당 조직들이 적극 장려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는 데 대해 쓴 기사를 비롯해서 여러 단위 당 조직들의 사업을 소개한 기사들을 싣고 최근 년간 재해성 기상 현상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태풍과 폭우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할 때 대해 쓴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에 철탑처럼 굳건히 조국을 받들어 32여 년, 이런 제목으로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인 함경북도 송배전부 산줄 작업반 반장 박장학 동무에 대한 이야기를 싣고 가을철 위생몰간 사업에서 중시해야 할 사업에 대해 쓴 기사와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에서 현장 의료 봉사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오면에 일꾼들이 인민경제 계획 수행과 관련한 당정책적 요구를 깊이 새길 때 대해 쓴 기사와 김화군 지방공업공장의 현대화 경험을 소개한 기사, 그리고 자기 단위의 기술자들을 굳게 믿고 이 사업을 완강히 내밀고 있는 소두수 발전소의 일꾼들의 일본세를 소개한 기사와 여러 단위에서 중요 대상 건설장들에 보낼 설비와 자재 생산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는 소식을 싣고 여러 도의 주민 연료 부문 과학기술 성과 발표회 및 전시회 진행 정령을 넣고 쓴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 6면에 나의 아들, 이런 제목의 실화와 가정 부인들로 부어진 롱구 강팀, 이런 제목으로 대중체육을 활발히 벌리는 과정이 모범체육 단위의 영예를 지닌 평촌구역 식료품 종합상점의 여자 롱구팀의 선수들을 소개한 기사,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꽃피어나는 미덕과 미풍을 전하는 기사를 싣고 세계적 범위에서 확대되고 있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상황을 비롯한 국제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민주조선은 일면에 김책지철연합기업소에서 철강제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소식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 단위에서 제품 질 제고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고 있는 소식을 싣고 평양화력발전소와 동평양화력발전소의 노동계급이 전력 증산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 소식과 강동군의 능력이 큰 종합축산기지가 새로 일떠서고 있는 소식, 그리고 남포시에서 올해 계획한 농촌 살림집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서 총 공사량의 70% 개선을 돌파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한 인민적인 법을 제정하도록 하시고 온 사회에 자각적이며 혁명적인 준법 기풍이 참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전하는 기사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민 혼신의 길에 꽃피어난 이야기를 싣고 신념은 혁명가의 생명, 이런 제목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을 펼치며 쓴 글과 여러 단위 일꾼들이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시정연설의 사상과 진술을 깊이 체득하기 위한 학습 요리를 고조시켜 나가고 있는 소식, 그리고 기계 설계법에 대한 법규 해설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에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그 어떤 돌발 사태에도 대처할 수 있게 철저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는 소식과 각지에서 비상방역 진지를 더욱 철통같이 다지고 있는 소식, 그리고 량강도의 농촌들에서 감자 수확이 한창인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사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8세 즈음에서 중국의 각계 인사들이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을 축하 방문한 소식과 러시아에서 경축 모임이 진행된 소식, 그리고 제중 동포 단체들이 경축 행사들을 진행한 소식과 여러 나라에서 경축 모임, 사진 및 도서 전시회, 영화 감상회가 진행된 소식을 싣고 세계적 범위에서 확대되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상황을 비롯한 국제 소식들을 편집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로 중앙신문들에 실린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태풍의 이동 상태와 그 용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오지 14일까지 태풍 11호에서 14호까지의 4개의 태풍이 연속 발생했습니다.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인지 기상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7월과 8월에 태풍의 영향을 자주 받고 있는데 올해에는 가을철인 9월에 들어와서 태풍의 영향을 자주 받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이 북서태평양의 바닷물 온도가 28도씨 이상으로서 태풍이 발생하는데 매우 유리한 기상 조건을 마련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태풍이 이 흔히 북서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의 변두리를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변두리가 우리나라 부근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태풍 12호의 이동 상태를 보면은 오늘 현재 중국 상해시에 상륙한 태풍은 강서성을 거쳐서 내일쯤에 산동성에서 저기압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태풍 12호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해서 오늘 평안북도를 위주로 서해안, 낙강도, 강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 강수량은 어제와 같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16일에 강수량이 많아지겠는데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특히 평안남북도의 북부족 지역에선 폭우도 내릴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2일에 발생한 태풍 13호는 이미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확정됐지만 뒤따라 발생한 태풍 14호의 예상 경로가 태풍 11호 때와 유사한 것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생 당시에 비해서 그 세력이 점차 강화된다고 볼 때 조선해협 부근에 도달한 시점에서 중부 이남 지역이 태풍 14호의 영향권 변두리에 놓이면서 또다시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리고 센바람도 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부문에서는 재해성 기상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을 잠시도 중단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특히 농업 부문에서 한창 이삭이 여무는 시기에 있는 농작물들이 습해와 빗바람 피해를 받지 않도록 물빼기와 배수로 정리, 여러 개체 묶어주기를 비롯한 재해 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